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식 키우고, 희생하고, 뒷바라지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달려온 내 인생. 그런데 70이 넘은 현재, 왜 지금 이렇게 외로울까요? 같은 집에 있는데도 대화는 없고,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가족들 사이에 있어도 나 혼자인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어르신보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도 더 낮습니다. TV에서 알려주던 내용과 실제는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과 함께 지내면 당연히 덜 외롭고 더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가족이 곁에 있는데도 왜 나는 더 외롭지? 이 질문 앞에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저는 노후의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로운 진짜 이유, 그리고 늙어서 혼자 살아야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알아왔던 내용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시게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본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늙으면 자식이 모셔야 한다. 노후엔 가족과 함께 있어야 외롭지 않다. 혼자 사는 노인은 불쌍하다. 텔레비전은 늘 같은 장면만 보여줍니다. 복지관 무료 급식을 받는 어르신, 명절에 혼자 계신 노인의 외로운 모습, 작은 방에서 혼자 식사하는 쓸쓸한 장면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 혼자 사는 건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자식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거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 보며 하루를 버티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같이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혼자 있는 건 그저 물리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즉, 가족이 있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있다고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노후엔 함께 살아야 외롭지 않다는 이 말, 이제는 과감히 버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노후 외로움의 핵심은 누구와 사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선택권이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72세 박영신 어르신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평범한 3대 가족이었습니다. 아들 부부, 손주 2명, 그리고 박 어르신. 남들이 보기엔 참 부러워할 만한 집이었죠. 하지만 정작 박 어르신의 마음은 하루하루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박 어르신은 그 분위기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잠을 자면 어머니, 오늘 많이 피곤하세요? 이 한마디가 부담이 됐습니다. TV를 보고 싶어도 손주가 만화를 틀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그릇을 깨면 아들의 짧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편했답니다. 그저 조용히 숨 쉬는 것조차 눈치였던 것이죠. 박 어르신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존재가 집 안의 부속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못 먹고, 보고 싶은 TV는 못 보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필요할 때조차 미안하다는 말부터 나오는 살. 같은 공간에 사는데도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가족과 사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이 질문이 박 어르신의 가슴에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선미가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가보니 작은 원룸이었지만 너무나도 환하고 평온했습니다. 창가에는 화초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에는 뜨거운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선미가 찍은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미는 말했습니다. 영신아, 혼자 살아보니까 세상 걱정 없이 숨을 쉴 수가 있어. 아침에 늦잠 자도 되고, 뭐 먹을지도 내가 고르고, TV도 내 마음대로 보고, 이렇게 편한 게 어딨니? 박 어르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거였어.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박 어르신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반대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세요? 위험해요. 손주들도 할머니 없으면 서운해요. 그 말에 또다시 흔들렸지만 박 어르신의 마음에는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신만의 삶에 대한 갈망이 생겨 있었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 그 한마디는 평생 참고 살아온 어머니의 첫 선언이었죠. 그렇게 어르신은 독립을 결정하고 작은 원룸을 얻어 나가게 됩니다. 이사한 첫날 밤, 혼자 누운 침대에서 박 어르신은 묘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바로 해방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점심엔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 먹고, 오후엔 도서관에 가서 천천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살 때는 숨만 쉬며 살았던 것 같았어. 근데 지금은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야. 박 어르신의 외로움은 혼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결정권, 즉 내가 선택해서 삶을 만든다는 감각입니다. 혼자 살면 몇 시에 일어날지, TV를 뭘 볼지, 오늘 뭘 먹을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전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의 자유가 노년 행복의 핵심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어머니, 그건 건강에 안 좋아요. 엄마, 그건 내가 할게요. 아버지, 이건 하지 마세요. 의도는 선해도 결과는 통제입니다. 선택권을 잃는 순간 사람은 우울해지고 삶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혼자 살면 내 인생의 방향키가 다시 내 손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심리학에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섭받고 통제당하고 결정권이 없어지고 눈치 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의지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이렇게 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기 쉬워지고 두뇌 활동도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혼자 살면 하고 싶은 걸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 모든 행동이 두뇌 자극이 되고 정신,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이 됩니다.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너진 자존감도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는 고독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고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가족 속에서 오히려 더 외롭고 혼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내적 평화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내 속도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평온함이 노년의 삶을 가장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혼자 살아도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최소 생활 가능, 응급 버튼 119 연계 시스템은 위험을 대비, 지자체 돌봄 서비스는 정기적 안전 확인, 배달, 택배, 대중교통 인프라는 이동, 식사를 해결하고, 복지관, 도서관, 문화센터는 취미, 운동, 친구 만들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연구 결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가족과 억지로 함께 사는 노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은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왜 노후에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롭고 왜 혼자 살면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지를 심리, 철학,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스토리에서도 보셨듯이 외로움의 본질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잃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삶이 왜 더 평온하고 왜 더 건강하며 왜 더 인간답게 만드는지 그 이유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삶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부터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삶이 놀랍게 바뀔 구체적인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절대 어려운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감사 루틴입니다. 여러분, 아침은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5초만 멈춰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래도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오늘도 숨을 쉬고 있구나. 빛이 들어오는구나. 살아있구나.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행복 습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습관으로 가진 사람들은 불안이 줄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감사할 것이 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차 한 잔이 따뜻한 것, 창밖에 햇살이 비친 것, 잘 자란 화분에 새잎 하나, 이웃이 건네준 인사사, 어제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 감사의 시작이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세상이 조금씩 밝게 보일 것입니다. 아침에 단 10초.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 특히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결국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자유도 즐거움도 삶의 의미도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걷기 하나만 꾸준히 해도 몸과 마음이 모두 살아납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고, 무릎에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우울증 예방, 수면 개선, 기억력 향상,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이런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 공원에서 인사 나누게 되는 이웃들, 이 작은 만남이 외로움을 줄여주고 삶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TV 보면서 가벼운 스트레칭, 의자 잡고 하는 균형 운동, 온라인에 있는 시니어 운동 영상 10분 따라하기. 이런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고 혼자 사는 삶을 훨씬 더 평온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하루의 기분, 감정,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이런 관계만 남기면 됩니다. 반대로 만나면 기분이 가라앉고 이야기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자꾸 비교하고 자랑하고 남 흉보는 사람,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이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불편한 관계를 참는 시간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과 행복하게 웃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알고 지낸 오래된 친구는 보물입니다. 함께 나이를 먹어온 친구는 가족보다 더 깊은 위로를 줍니다. 또한 새로운 친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지관 수업, 도서관 프로그램, 걷기 모임, 종교 모임, 취미 모임에서 비슷한 삶을 겪는 사람들을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가벼운 사회적 연결이 우울증을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고 말합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이유? 바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만큼만 연결되는 관계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노년에게 돈은 자존감, 선택권, 자유입니다. 내가 쓰는 돈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진짜 독립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세 가지 원칙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지출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것. 생활비 80%, 비상금 10%, 그리고 나를 위한 즐거움, 자금 10%. 이렇게만 나눠도 돈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둘째, 체면 때문에 쓰는 돈은 줄이세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옷을 사거나 자식들에게 무리하게 용돈을 줄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건강에 쓰는 돈은 아끼지 마세요. 좋은 음식, 필요한 병원비, 운동과 치료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돈을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독립이 지켜질 때 노년의 삶은 훨씬 당당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조금은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삶을 가장 평온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미리 정리함으로써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통장 정보, 비밀번호, 보험 서류, 재산 목록을 한 곳에 모아두고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유언장 작성입니다.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내 뜻을 분명히 해두면 자식들에게 큰 혼란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응급 연락망입니다. 지병, 복용약, 긴급 연락처를 적어 냉장고나 현관에 붙여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 한두 명과는 편하게 지내세요. 며칠 동안 보이지 않으면 먼저 연락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삶을 훨씬 가볍고 평온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노후에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롭고 왜 늙어서 혼자 살아야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데도 외로운 이유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결정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시간, 오늘 먹을 음식, 어떤 TV를 볼지, 누구를 만날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이 모든 선택이 여러분의 손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노년의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기억하시나요? 아침 감사 루틴, 규칙적인 신체 활동,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만 관계 맺기, 경제적 독립 유지하기, 죽음을 준비하는 사흘.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번호를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숫자로 적어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3번이 제일 와닿았어요. 이런 짧은 한 줄이 제게도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온전한 나 자신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노년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단단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